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디신가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요. 그리고 배도 보이고요. 어부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해녀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오늘은 어부단가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는 이현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시조이고요. 2022년 9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능특강에도 나왔고요. 1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일렵현주를 만경파에 띄어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어부가 나오는데요. 이 어부는 진짜 어부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요. 가짜 어부입니다. 가짜 어부. 여기 보면 이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서 인간 세상의 근심과 이런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가하게 가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 자, 일렵현주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만경파, 이 만경파는 넓은 파도 바닷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이런 파도에 띄워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작은 배잖아요. 그러면 이 배는 진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닌 거죠. 그냥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세상을 다 잊었어요. 그래서 날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좋겠다. 자, 이거 서리법이죠. 이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좋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영혼이 없어 보이죠. 왜냐면 저는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멀미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1수는 세상사를 잊고 세상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를 볼까요? 굽어보면은 천심녹수이고 돌아보니까 만첩청산이다.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굽어보면은 천심녹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물인데요. 천심이라고 하면 되게 청길이나 되는 푸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첩청산이라 되는데 산이죠.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막 산도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시면은 되게 그 한가로운 그런 모습이 평화로운 모습이 좀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십장홍진을 얼마나 가렸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장홍진은 10길이나 되는 속세의 먼지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 그 고전 시에서 홍진이 나오면 속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이 물이 뭐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깥에 있는 이 속세를 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강호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에 뭐가 떴습니까? 달이 떴습니다. 달. 그래서 이 달이 더욱 욕심이 없다. 무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달은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속세하고 단절된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3수를 보겠습니다. 청아의 밥을 싸고요. 농누의 고기를 깨웠어요. 노적 하총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임이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아는 연잎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잎밥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맛있는데. 자, 그래서 연잎에다가
밥을 싸고요. 자, 이 녹루는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고기를 깨어서, 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부의 삶과 관련된 행위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적 하총이라고 하는 거는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화자가 배를 메어두고, 자, 일반 청이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청이미가 뭐냐면요, 자연의 참된 맛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참된 맛. 자, 이 자연의 참된 맛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고 뭔가 욕심이 없는 그런 거겠죠? 자, 그거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서리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자족감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수는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사수를 볼까요? 산두의 한운이 일고요. 수중에 백구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무심코 다정한 것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이 산두, 이 봉우리에는 이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한우는 한가한 구름이고요. 그리고 수중은 이제 물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경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한가하죠. 한가로운 어떤 삶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두 것이 바로 뭡니까? 구름과 백구입니다. 그리고 너라고 했어요. 이 너는 의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동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출일 이고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화일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토록 자연과 친화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수를 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걸이 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장안이 나오는데 이 장안이 바로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한양이고요. 북걸은 궁궐이죠. 궁궐. 그죠? 그리고 이제 천리가 나오는데 이 천리는 실제 하는 물리적인 거리감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을 볼 수 있고요. 어주에 누워신들 잊은 틈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리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때까지 본 거를 보시면은 막 자연과 하나가 되고 유유자적하면서 지냈는데 여기서 내적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갑자기 이제 임금님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죠? 자, 두어라 내 시름이 아니라 제세연이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세연이 있을 거다. 서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탄법도 있고요. 이 제세연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구제할 만한 어진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세상을 구할 이런 현인의 출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주제를 볼까요? 자, 주제는 강호에서 자연을 벗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시조입니다. 예, 이게 연시조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이현보가 오수의 연시조로 개작을 한 거고요. 그죠?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가짜 어부 로서 유유자적하면서 임금과 속세의 정치를 생각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의식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타를 안 내보려고 했는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보기가 좀 길어서요.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단가에서 강호자연과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두 세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도 단절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그 분열이 쉽게 초국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강호자연은 부패한 세속적인 세계와 대립을 이루는 도덕적인 영역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의 청정한 이미지는 두 세계의 대립적인 분화를 전제로 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자의 결의하고도 관련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또한 강호의 폐쇄성으로도 나타난다. 하지만 강호자연의 그 고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포된 하자의 정치적인 의식은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연을 보시면 그게 좀 약간 보였죠. 그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는 인세와 대립을 이루는 폐쇄적 공간으로서 무심의 도덕적인 영역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그리고 2번 십장 홍진과 떨어져 있어도 강호의 월백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정치 현실에 완전히 방관적이지만은 않았던 화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그리고 3번 일반 청이민은 부패한 세속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강호자연이 가진 청정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화자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군. 그리고 4번 장안 불걸과의 거리를 천리로 나타낸 것은 강호자연과 정치 현실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분열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그리고 5번 어주에 누워 있으면서도 잊지 못하는 대상을 재세현이라고 하는 대안을 떠올림으로써 떨쳐버리는 것에서 정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자의 결의를 엿볼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인가요? 자, 답은 딱 보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강호의 월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강호는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에 달이 뜨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치 현실과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현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답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답이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이제 어부단가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읽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고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어서 정말 책만 보고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부단가 작품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렇게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